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동척계층형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나누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계층적으로 다단계적으로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해서 올려가고 이 올라간 대표자가 최상위 의회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아무리 최상위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말단 내지는 어느 단에서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구도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대표자 누구도 대표성 이외의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최상위 의회에 참여하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하위 어느 단계에서든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예상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걱정이 되는 게 그 최상위 의회가 만약에 그 하위단에 의해서 자꾸 탄핵을 당하면 최상위 의회의 기능이 자꾸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인물이 탄핵을 당하면 그 인물을 대표로 보냈던 차상위 의회에서 다른 인물을 대표로 뽑아 최상위 의회에 파견하면 될 뿐이니까 이거는 매번 어떤 인물을 뽑기 위해서 매번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그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최상위 의회에 보낼 인물을 자, 누구 하나를 뽑고서는 이거는 뭐 한 10명, 20명이 뽑는 거니까 무슨 국가적인 어떤 대통령 선거처럼 큰 행사가 아니에요. 10명, 20명이 한 명 뽑기는 무척 간단하다고요. 그냥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시간 내로 투표해서 한 사람 올려보내죠 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간편함이에요. 게다가 굳이 그걸 매번을 투표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10명 정도, 차상위 의회는 한 10명, 20명 정도의 의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0명, 20명이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의회에서 올라오신 대표자 김아무개 씨와 이 사람을 1번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다음 2번째로 홍모 씨, 3번째로 박모 씨, 4번째로 이모 씨,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1번 박모 씨라 그랬나요? 박모 씨가 탄핵을 당하면 그냥 2번 서열이 자동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최상위 의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그 아래 단의 의회들도 아무런 공백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탄핵을 하는 입장에서 뻑하면 탄핵하면 어쩌냐. 맨날 뻑하면 탄핵하면 맨날 이거 복잡하고 난장스러워서 어떡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냐 하면은 탄핵당한 인물이 속했던 차차상위 의회 및 그 아랫단의 모든 의회에서는 졸지에 최상위 의회의 대표자를 파견했던 영향력 있는 의회에서 일반 의회로 전락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자, 보세요. 가령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여기서 탄핵을 시켜요. 여기서 탄핵을 시키든 여기서 탄핵을 시키든 탄핵을 시켜요. 자, 이 사람을 최상위 의회에 보냈다는 것은 내지는 되도록 높은 의회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관여했던 모든 하위단의 의회가 뭔가 최상위의 단에까지 뭔가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최상위 의회는 하위 의회에서만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안건들도 많다고요. 이 독자적으로 생성하는 안건들도 많고요. 근데 그 독자적으로 생성하는 안건이라는 게 중간을 꼭 거쳐서 올라온 안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이거는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말고 최상위 의원권을 의회에서 바로 다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 사람은 바로 안건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밑에서부터 올라온 안건은 반드시 다뤄야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안건을 생성을 못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토론이니까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토론의 안건 주제로서 요 밑에서 생성된 어떤 의제인데 굳이 통하지 않고 바로 상정할 수도 있는 거죠. 상정이 되든 안 되든. 그죠? 그럼 아랫단의 의회들은 높은 단으로 의원을 보내면 보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접 쓰레기를 윗단으로 보내려는 시도는 잘 안 하게 돼요. 되도록이면 훌륭한 인품,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올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더 상위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지간한 잘못을, 잠깐의 실수를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는 막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로 인해서 감내해야 되는 손해가 꽤 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윗단으로 보냄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꽤 많기 때문에 함부로 탄핵을 한다거나 함부로 허접 쓰레기를 올려보낸다거나 하는 짓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꽤 아주 괜찮게 작동을 해요, 이 메커니즘이. 이 착하고자 착하는 게,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힌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 하위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메커니즘에 저절로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위의회의 훌륭한 인물을 대표로 보낼수록 하위의회들의 의견들이 보다 윗선의 의사결정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이롭기 때문에 하위의회가 함부로 자신들의 대표를 탄핵하려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속한 단계별 의회들은 서로 견제와 이익이 교차하는 균형을 저절로 이루게 됩니다.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의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 사람이 벌써 몇 단계죠? 하나, 여기 그림에서만 벌써 요 생략된 거 빼고라도 벌써 여기 의회 일을 해야 되죠? 둘, 셋, 네 군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생략된 게 저는 한 대여섯 군데로 보는 거예요. 한 7, 8군데가 이제 의회에 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이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제 의사결정 내리는데 투표하는 게 일이죠. 자, 얼마나 많은 회의에 관여해야 될까를 잠깐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각 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8개의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8개의 의회를 거치면 1억 명을 커버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직접 닿아있지 않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의 의회가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잘. 최하위 의회와 차하위 의회 그리고 최상위 의회를 제외하고는 매우 많은 동그라미가 같은 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대략 계산해서 최하위에는 한 4명, 5명 정도 직장 동료나 아니면 동호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대체로는 이제 가족일 거라고 봐요. 가족이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한 팀으로 구성을 하겠죠. 그게 최하위 의회가 될 테고 그 다음 단이 이제 어떤 직장이나 동호회나 직장이 될 거라고 봐요, 대체로. 한 10명 정도 그룹을 이룰 것이고요. 그 위에는 어떤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유통협회라든가 무슨 약사협회라든가 무슨 올바른 치료를 위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한 300명 정도가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위에 따른 더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의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한 300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7,200만 명을 커버하는데 대략 6단계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10이 아니라 다양한 숫자가 개입한 노드로서 한 6단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된다면은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관여하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6단계 정도의 6개 정도의 회의체에 참여하는 거 정도의 활동량이다. 그래서 최상위 의회에 종사하는 의원도 그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다. 게다가 그 의회들이 반드시 오프라인 회의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회의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네이버 카페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는 모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굉장히 깊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해를, 굉장히, 투표라든가 의사를 어떤 개진하고 임원진을 두고 우리는 그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 의사결정 체계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돼요. 다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활동에 대한 최상위 의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6개 정도의 회의체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물리적인 그 활동량은 별로 크지 않다. 온라인에 앉아서 하루에 몇 가지 안건이나 올라오겠어요.
네이버 카페 한 6개, 7개 가입한 사람이라고 그 활동량이 뭐 대단해요? 별로 없어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대여섯 개의 회의라도 매번 회의 장소로 가려면 큰 수고가 따르지만 온라인상의 회의라면 수십 개의 회의도 가벼울 수 있어요. 더구나 최하위 의회는 그냥 가족이기 쉽기에 사실상 의논할 거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아빠가 대표자로서 자기가 그냥 그 가족들 지분을 가지고선 참여하는 거지. 내지는 엄마가 가족들 지분을 가지고 그 위에 상단의 회의체에 참여하는 거지. 뭐 최하위 의회에서 가족끼리 맨날 무슨 어떤 정치적인 회의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상회단의 의회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은 찬반에 대한 투표만 하는 정도로 활동은 아마 대단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차하위 의회는 의회라고는 해도 실생활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이나 뭐 이런 아니면 자기 동호회라든가 여하간에 자기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조직이기 쉽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갑자기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가 경기도 파주에 사는데 갑자기 무슨 경상북도 상주군을 발전시키는 모임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속한 곳에 가입을 하겠지. 그러니까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일상적 토론일 거예요. 그러니 최상위 의회에 파견된 대표자라 할지라도 실제 의회 활동은 서너 단계에 사실상 불과하고 뭐 의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거는 서너 단계에 불과할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들의 일상 관심이 곧 의회 활동이 되는 셈입니다. 차상위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본인이 이 국가적인 의사결정 체계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슨 국가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막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그냥 의견을 계속 내는 거지. 자기 회사나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뿐인 거지. 이걸로 무슨 의회 활동이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매번 어디 참가해야 되고 어디 회의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실상 하는 일이 없는데 의사결정 체계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만하냐? 그렇진 않아요. 일상의 관심이라고는 얘기를 해도 그 구성원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기에 그 분야에 대한 해당 논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해안과 관심과 열정 등은 그 분야에 관한 최고일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데 당연히 제일 잘 알고 관심도 높고 열정도 높아요. 이건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논의하는 수준보다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의 수준을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의사결정 체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면에서 이 체계가 훌륭한 것인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 의논 수준은 매우 높고 현실적인 것입니다.